끝까지 본인의 생각이나 뭐 그런 거를 굽히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난감해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한다린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아이들끼리 실수로 일어난 다툼이나 갈등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아이들이 실수로 일어난 갈등 상황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대화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 우리 어른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해서 도와주면 좋은지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요, 제가 세부적으로 나눠서 7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요, 일단 두 아이를 불러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아이들이 이렇게 오라고 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근데 무슨 일이야? 너들 무슨 일이니? 라고 물어봐요. 무슨 일이니? 라고 물어보세요. 왜 그래?가 아니라 무슨 일이니? 왜는 조금 부정적인 느낌을 주고 조금 더 강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하고 무슨 일이라는 단어를 전 좀 많이 쓰려고 해요. 어쨌든 무슨 일이니? 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우물쭈물해요. 그러면 제가 누가 이야기를 해볼래? 라고 물어보죠. 그때 분명 둘 중에 한 명의 아이가 이야기를 대부분은 하겠다 해요. 그러면 그 아이 이야기를 들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건 우리가 그 대화를 할 때 조금 어떤 예민한 아이가 섞여 있다. 우리 느낌이 오잖아요. 그쵸? 내 아이가 조금 예민해. 또는 이 아이가 조금 예민한 성향이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만약에 예민한 아이가 아니라 예민하지 않은 아이가 말하겠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걸 물어봐야 돼요. 누구야? 미미야? 지금 우리 누구가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무슨 일인지 이야기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친구 이야기 먼저 들어도 괜찮겠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손들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또는 엄마 아빠가 이 친구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준다는 것은 나보다 이 친구를 조금 더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아이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예민한 아이들 좀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체크해서 그런 아이가 섞여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아이한테 뭔가 양해를 구하고 이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교사나 부모는 들으면서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어? 그때 기분은 어땠니? 라고 그 뭔가 일어났을 때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가다가요, 이렇게 하면서 제 거를 부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탁 그때 끼어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어? 그랬구나.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어? 기분은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단순히 물어보고 기분 얘기하면 그 다음 상황을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 하고 상황 설명을 일단 듣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 아이의 한 말이 다 끝나면 그 아이의 말을 정리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미미가 블럭으로 성을 만들어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 또또가 지나가다가 팔로 성을 건드려서 성이 무너져 버렸구나. 그래서 미미가 속상하고 짜증났고, 맞니?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데 이 확인의 내용이 맞다면 아이가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교사가 이해한 게 맞지가 않다면 아이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왜 이 과정을 거치는지는 아시겠죠? 문제를 해결을 도와주는 사람이 그 문제 상황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아이한테 한번 들려줘서 확인 작업을 거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먼저 말을 한 아이의 이름이 만약에 미미죠. 그러면 미미가 직접 또또한테 그 말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미미가 또또한테 직접 무슨 일로 미미가 속이 상하고 짜증났는지 한번 이야기해볼까? 이야기해 줄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연습이 된 아이들, 평소에 그런 아이들은 잘 얘기해요. 특히 7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문장 구사가 힘든 아이들이 좀 사실은 많잖아요. 이런 문장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랬을 경우에는 어른이 도와주면 돼요. 주변에서 내가 이렇게 놀이하고 있었는데 라고 제가 얘기하죠. 아이가 따라해요. 일부 따라하고 그 다음에 그때 너가 지나가다가 팔로 내 성을 건드렸는데 그때 내 성이 무너져 버렸어. 아이한테 따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친구한테 한번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이때 문장 구사는 중요한 거,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얘기하도록 해요. 너가 어떻게 해서 내게 지금 어떻게 피해를 받고 또는 내가 이렇게 맞았고 그때 내 감정이 어땠는지까지가 완성된 문장이에요.
네, 그래서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를 연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이제 그거를 교사가 한 번 더 전달해 주는 거죠. 이렇게요. 또또야, 미미 말로는 또또가 지나가다가 팔로 성을 건드려서 성이 부서져 버렸대. 그래서 속이 많이 상했나 봐. 이번에는 그럼 또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줄래?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고 이번에는 또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편 아이의 이야기를. 그런데 만약 이때 미미라는 아이가 말한 상황이 또또가 똑같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들을 필요는 없고 바로 그 다음 해결 단계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실수를 한 그 아이의 말이 끝나면 똑같이 정리를 해주면서 이제부터는 어른이 적절한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 정말 사실은 지나가면서 부쉈을 때 느낌이 안 났을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이 경우는 실수의 경우가 사실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어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랬구나. 그렇다면 혹시 지나갈 때 손에 팔에 어떤 느낌이 들진 않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서 아이가 느낌이 들었다고 하면 사실은 해결은 너무너무 쉬워지죠. 근데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들은 느낌도 안 났다고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난감해요. 그렇죠? 난감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이 안 났구나. 그랬을 수 있어. 그런데 미미는 또 또또가 지나가다가 건드렸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조금 억울하고 속상하기도 하겠다. 그치? 선생님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많이 속상하고 억울할 것 같아. 그런데 미미는 또또가 지나가다가 성을 무너뜨렸다고 하고 또또는 성을 무너뜨린 기억이나 느낌이 안 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저는 물어봐요. 왜냐면 저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저는 그냥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래? 너희들끼리 한번 다시 이야기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 아이들한테 시간을 줘요. 너희들끼리 한번 이야기해서 해결 다시 해볼래? 이렇게.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상황 설명해서 정리가 됐고 친구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야기할 거리가 조금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야기할 거리가. 그래서 조금의 시간을 주고 오히려 제가 자리를 피함으로써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마지막 7번째는요. 만약에 6번째에서 아이들끼리 해결을 봤다면 7번째 단계는 당연히 생략이 되겠죠. 하지만 아이들이 그때까지도 정말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겠죠. 그러면 다시 어른의 개입이 필요한데요. 이때 어른이 개입했을 때 각각 아이의 입장을 서술하듯이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미한테,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아이죠. 실수를 당한 아이한테는요. 미미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또는 정말 팔에 아무런 느낌이 나지 않았나 봐. 자기도 모르는 거 보니까 정말 실수였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또한테는 또또야, 미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또또 팔이 미미의 성에 부딪히는 거를 정말 봤나 봐. 그런데 또또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려서 미미는 지금 좀 속상한 것 같아 라고 각각의 입장을 일단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을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희 둘 다 굉장히 속상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날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생각을 지금부터 말해볼게. 미미는 또또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또는 느낌이 잘 나지 않았다고 해도 미미가 봤다고 하니까 사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선생님도 또또가 일부러 그 성을 무너뜨렸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 그렇지만 실수라도 사과를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뭐 이렇게 둘이 소통을 조금 한 다음에 마무리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한 97%의 아이들은 괜찮은데 한 3%의 아이들은 굉장히 이제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7번째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을 해요. 아이들은 대부분 이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게 되고 뭐 다음부터 뭐 이렇게 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제 해결을 본 다음에 일단 아이들을 놀이하게 보내요. 하지만 어른의 눈에는 그게 보여요. 둘 중에 한 명, 대부분은요, 미안해 라고 사과한 아이가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를 다시 부르거나 그 아이한테 다가가요. 그리고 그 아이랑 저랑만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는다거나 제 무릎에 올려놓은 다음에
굉장히 그 아이의 상황에 공감을 많이 해줘요. 그래, 맞아. 아까 우리 또또가, 그래, 만약 느낌 안 났는데, 진짜 억울했겠다. 그치. 또 어떤 마음이 들었어? 그치.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 선생님이라도 그렇겠다. 선생님도 한 느낌이 없는데, 그렇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화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면서 100%, 200%그 아이의 편을 들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세요. 공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안아준 상태에서 하다 보면 아이들은 정말 풀리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까지 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풀렸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풀렸고, 상황에 따라서 그 아이가 그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라면은 더 이상 다른 말은 하지 않아요. 그냥 공감만 하고 다른 말 하지 않고요. 이 아이가 조금 많이 나아졌다라는 생각이 들면 공감을 많이 해주고 난 뒤에 조금 살짝쿵 그걸 언급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느낌이 안 나도 친구가 만약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과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넌지시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강조드리는 건 그 아이가 감정에 많이 휩싸였고 불만이 많고 나만 너무 소외되거나 나만 사랑을 받지 못한다거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느낌이 들면 아이한테 그 말은 하지 마세요. 그냥 공감만 100% 200%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깨끗하게 이 상황이 마무리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요, 소통이 가능한 유아들에게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네, 실수로 인한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은지 7가지 단계로 나눠서 제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두 번째, 교사나 부모는 들으면서 그때 감정이 어땠어? 어떤 기분이 들었니? 라고 물어보세요. 세 번째, 한 아이의 말이 다 끝나면 그 아이의 말을 정리하여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 아이 스스로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전달하도록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상대 유아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여섯 번째, 실수를 한 아이의 말이 끝나면 똑같이 정리해 주면서 적절한 질문을 해주세요. 일곱 번째, 어른이 개입해서 각각의 입장 서술 및 어른이 생각하는 해결안을 제안해 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5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긴 단계가 아니라 조금 생략된 단계들이 필요해요. 정말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이 대화 시간이 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른이 대체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 아직 아이들이 언어, 문장 구사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른이 다시 대체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빨리빨리 상황을 진행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7번째 단계에서 뭔가 어른이 이제 개입해서 어른의 생각을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실수라도 사과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아무런 이 과정 없이 처음부터 실수라도 사과해야 되니까 사과해 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달라요. 왜냐하면 아이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충분히 듣고 그 아이 마음이 그때 어땠는지 충분히 공감을 해준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랬을 때는 아이가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다르거든요. 저도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저도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이것에 의해서 차이를 보이는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의 마음을 다 공감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을 때 아이들은 수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긴 과정을 거치면서 끝까지 본인의 정말 생각이나 뭐 그런 거를 굽히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고 정말 답답하고 진짜 분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얘네는 아직 아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런 마음을 느끼는 적이 많죠. 저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때 호흡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이렇게 도와주는 어른이 감정이 격해지면요, 아이들은 정말 분위기 간파를, 에너지를 정말 잘 읽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이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정말 1번째라는 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수를 해서 실수라고 우리가 단어를 말하는데 실수한 아이를 탓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실수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실수가 과할 때가 있어요. 보면은. 그쵸? 친구를 진짜 아프게 지나가면서 탁 하고 때렸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절대 언성을 높여서는 안 되고, 왜냐면 그건 실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마무리에 이렇게 다 정리된 후에는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실수로 가다가 친구를 정말 아프게 했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실수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그 부분은 짚어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실수라도 친구를 때려서는 안 되는 거야. 실수라서 몰랐겠지만 다음부터는 조금 더 조심하도록 하자 하고 확실하게 그런 부분은 마무리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요, 아이들은 다 수용하고 다 알아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또 솔직히 가정에서는 조금 더 이야기하기가 좀 수월할 수도 있는데, 원에 계신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정말 시간에 쫓겨서 바쁜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다니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는 원담임걸요. 그런데 초반에만 조금만 공들이시면 돼요. 사실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아직 연습이 우리 반이 안 됐다면 이거를 연습을 하는 과정이 사실 필요해요. 그때는 조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이런 소통하는 연습을 몇 번 하고 나면요, 아이들이 그런 대화하는 방법을 익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개입해서 도와줘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 대화하는,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뭐 3단계나 4단계 정도에서 제가 개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소통이 굉장히 수월하고 문제 해결이 굉장히 빨리 돼요.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고 이런 경험을 자주 주셨으면 해요. 그렇다고 매번 이런 경험을 주어야 한다는 걸 의무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적절히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아이들한테 경험을 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너무 바쁜 상황이고 내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다, 교사로서. 그래서 못 해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간단히 끊고 넘어가도 된다는 거,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정말 꽤 길어졌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이제 실전에서 만약에 해보시다 보면은 예전에 내가 했던 단순한 방법에 비해서 굉장히 아이와 마음으로 소통한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가능하시다면 지속적으로 시도를 해보시면 더더욱 좋고요. 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아이들과 가까워지는데, 아이들의 마음을 아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